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에서는요, 미국 프리마켓을 집중 분석하고요,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또 특징주,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시장은 미국 연준의 결정과 파월의 메시지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연준 풋, 파월 풋이 작용한 셈이죠. GTC 2025 연준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한 뉴욕 증시, 이제 상호 관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이내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바꿔 말하면 관세 이슈에 대한 민감도, 불확실성 최고조에 달했다는 뜻도 됩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용기를 내야 할지, 아니면 한 템포 쉬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지 기로에 놓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준비했습니다.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전주 미장 마감에 이은 오늘 프리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3대 지수입니다. 슈퍼위크였던 지난주 미증시는 이 엎치락 뒤치락 움직임 끝에 금요일에는 다행히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대하였던 엔비디아 GTC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이 3월 FOMC에서는 파월풋에 준한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관세 이슈로 증시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비교적 조용했는데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유연성, 플렉시빌리티 있게 진행하겠다는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특히 기존의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와 관세 회피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과연 트럼프 트레이딩이 재개가 될까요? 현재 시간 미국 나스닥 선물은 1% 이상 상승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 3대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난주 조정세를 마무리하고 3대 지수가 대부분 소폭 상승하며 마감되었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이고요. 이 수급상 단기적으로 들어온 헤지펀드의 수급이 일부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고는 있지만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샤오미의 스마트 생태계 발표가 있는데 과연 AI 글라스에 대한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비아디의 실적 발표도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4.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장기 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는 10년물 금리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금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방향을 하방으로 잡은 것이 미증시의 비교적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구리 가격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역시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월 말부터 구리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차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작년 10월의 고가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구리를 미리미리 사놓는 수요가 급증한 요인이 있고요. 최근 중국 증시의 반등이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와 구리 가격은 상당히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구리 가격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켓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맵을 보면 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오르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특정 종목 위주로 움직였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딩 주도주라 할 수 있는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5%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소비재 업종인 코스트코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금융직 섹터에서 JP모건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조정장이 오기 전에 시장에 사랑을 크게 받았던 종목 위주의 반등이 이루어진 하루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관전 포인트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장이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non-US, 대표적으로 유럽과 중국의 글로벌 수급이 많이 이동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유럽과 중국은 적극적인 부양책을 사용한 점이 부각이 되었는데요. 최근 유럽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불과 한 주 전까지 꾸준하게 미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럽과 중국으로 유입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흐름이 잠시 멈춘 느낌입니다. 바로 유럽과 중국 증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의 상승이 좀 일단 멈추게 되었죠. 이는 바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차트 보시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최근 미증시 하락이 글로벌 위기는 전혀 아니고 이 글로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을 팔고 유럽과 중국으로 이동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106의 지지선을 깨면서 103선까지 빠르게 이탈했던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 하락세를 멈추고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상승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들어간 헤지펀드의 자금 일부가 차익 실현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비중은 오히려 중국과 유럽의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의 매도와 장기적 관점의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은 단기 차익 실현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북미 지역으로 유의미한 순이익이 나올지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테슬라 옹호자라고 할 수 있는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최근 내놓은 테슬라에 대한 두 개의 리포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쓴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크가 도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테슬라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도지를 정리하고 테슬라에게 집중하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닥친 위기가 산더미이고 과연 최근 몇 달 사이 테슬라의 업무를 보러 간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뷰를 유지했던 댄 아이브스의 지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받아들여진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움직였습니다. 테슬라의 임직원을 모아놓고 진행되었던 행사의 영상을 바로 공개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시장은 당일 5% 가까운 상승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댄 아이브스도 바로 새로운 리포트를 올렸는데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을 위해 도지와 테슬라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댄 아이브스를 세미나 행사를 통해서 만나봤는데 이 애널리스트의 일괄과 이어진 CEO의 반응을 보면서 미국은 참 낭만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 1% 안팎 오름세로 현재 시작했습니다. 자, 앞서 김옥윤 부장님께서 낭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주는 낭만을 이야기하기보단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직시해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왜냐, 이제 트럼프가 예고했던 상호 관세 부과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아마 상호 관세에 대한 더 아주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투심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김옥윤 부장님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일단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오를 만한 호재가 있으면 오히려 트럼프가 방해하는 듯한 어떤 멘트가 나왔고 특히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난주에는 사실 그러한 방해가 없었고 뭐 아까 제가 낭만이라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분위기 좋은 어떤 미 증시의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유연성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많이 시장이 꽂혀 있는데 이거를 또 많이 언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은 아마 이거를 이 관세 유예 가능성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 해석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듯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이게 정말 그럼 편하게 해준다는 건가 좀 누그러뜨린다는 거 이렇게만 받아들이진 못하겠어요 이지한 대표님.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했죠. 그 얘기를 유연성이라는 것 때문에 관세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거라는 표현을 또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장단에 이제 춤을 춰야 될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이제 원래 예상했던 등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개별 국가에 거의 맞춤형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비관세 관련된 그 장벽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런 이제 경계 심리가 극에 달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뭐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몇 달간은 가겠지만 네. 사실 이 영향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관련돼 있는 섹터에 영향을 주다가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되고 협상이 진행되면 관련 종목으로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도는 점점 구체화되고 시장의 영향력은 이제 떨어질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가장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높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재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네. 이벤트가 다 적용되는 한 주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좀 심리적으로 극복이 어려울 건데 반면에 이제 이럴 때 오히려 기회 요인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상호 관세라는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허점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난 주말에 단호하게 얕볼 수 없고 또 이게 유연성을 분명히 강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관세 물러나는 일이 없다라는 부분도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변동성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한 주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얄궂게도 선물도 오르고 있고요. 프리마켓 주요 종목들 특히 빅테크들도 꽤 많이 상승폭을 프리마켓 시장에서 확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계속 경계를 늦춰도 되는 건가? 유연성이라는 게 상호 관세를 유예하거나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는 유예 가능성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갖고 갈팡질팡하면서 일관적인 정책을 피지 못했을 때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때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이거 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일관성 없게 하느냐 이게 뭐 별로 미국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네. 이것은 유연성이다. 그때도 유연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간 관세를 이랬다 했다 저랬다 하는 것조차도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어떤 긍정론은 좀 경계해야 되겠지만 사실 투심이 좀 개선된 상황에서 미증시가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잡혔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지지 라인을 깨는 그런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전의 그 지지 라인은 유지된 상황에서 약간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예상되지 않을까. 일단 4월 2일에 이슈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전에 이 불확실성 해소를 앞두고 시장이 먼저 우려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이른바 내마녀의 날을 맞아서 일단은 약세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 발언이 나오면서 이걸 또 호재를 굉장히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장이 조정을 끝내고 반등의 포인트를 마련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정말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기 좀 애매모호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서요. 아마 이제 진짜 본격적인 흐름은 이번 주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는 선물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사실 상승이나 하락이 모두 다 밴드가 좀 제한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선물옵션 만기 때는 변동성이 좀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그거는 이제 선물 결제 지수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오늘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좋았던 흐름이 오히려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좀 상승이 억제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선물옵션 만기가 사실 그 매그니피센트 7종목은 작년 6월달 이후로 이 만기가 옵션 만기를 포함해서 계속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시총이 커져가고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파생 상품 거래량도 상당히 커졌고, 네. 특히 엔비디아가 작년 6월 이후로는 선물 옵션에서 풋 옵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기 등락이 굉장히 변동이 커졌는데, 어쨌든 이번 월물을 본다면, 지난 월물을 본다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고, 그러면 어쨌든 풋 옵션에 상당 부분 포지션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면 그 부분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은 중립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다기보다는 발표되는 단기 모멘텀, 관세 영향 이런 거에 따라서 등락이 상승도 하락도 이제 반복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일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자리를 돌려놓는 과정, 그렇게 상승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1%대 상승세 보셨죠? 지난주에 또 눈여겨봐야 됐던 게 M7이란 말이죠. M7이 좀 올랐어요. 회복했죠. 그러면 네. 회복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네. M7 회복했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일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죠. 공격적인 투자로 전환을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기다리고 관망하는 게 맞을 것인가. 지난주 마지막 반응을 보면 일단 저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투자의 관점에서 좀 조언을 드리면, 사실 투심이 무너졌을 때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3월 중순에 저점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요. 지금처럼 투심이 좀 개선이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약간 이제 기존에 멈췄던 어떤 조정장의 매수를 재개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쪽 V자 반등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움직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M7이 오른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오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시가 지나서 회복기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수형인 이제 빅테크보다는 관세를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트램프 트레이딩 관련주라 하던가 이런 쪽에서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눈여겨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M7 중에서도 우리 한국 투자자들도 많이 담고 계시는 테슬라. 네.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 순매수 1, 2위. 이거를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제 미국 주식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면서도 괜찮을까 걱정도 되면서도 네. 말이죠. 네, 제가 그 미국 주식을 분석하면서 매주 확인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예탁 결제원에서 증권정보포털에 나오는 이 통계 자료입니다. 네. 자료가 네, 네. 준비가 돼 있죠? 네, 이 보시면 통계 자료를 설명을 보게 좀 해주세요. 되면, 네, 지금 이게 이번 주, 그러니까 바로 직전주, 일주간의 순매수 상위를 이제 소팅을 한 건데, 네. 1, 2위가 단연코 테슬라 본주라고 하죠. 일반주고, 두 번째가 이제 테슬라 레버리지 2배 ETF, 요게 1, 2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테슬라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팔란티어, 그리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아이온큐, 엔비디아가 자리하면서 이번 주 조정장에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전주의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주요? 네, 3월 그러니까 2주차. 지지난주군요. 예.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역시 1, 2위가 테슬라랑 이제 그 레버리지 2배 ETF가 1, 2위인데 그 순매수 금액이 지난주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가장 저점에 어마어마하게 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좀 반등이 되니까 매수를 물량을 좀 줄이는 거지만 어쨌든 탑 1, 2가 테슬라다.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 ETF다. 저점이라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점인 거로 보고 매수를 담았다가 좀 올라가는 걸 보니 매수를 좀 약간 줄이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흥미롭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테슬라 레버리지를 담고 있는
동향 보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올 초에 그 테슬라를 좀 대거 매도했다는 그런 기사들과는 보면 반대되는 양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네.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관 금액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보관 금액이요? 네. 네, 보관 금액. 그러니까 과연 성학개미가 현재 갖고 있는 현 시점에 갖고 있는 좋습니다. 네,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게 한 5위 정도, 바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약 155억 달러의 보관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압도적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올 초 1월 1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245억 달러에서 지금 155억 달러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테슬라를 많이 팔았구나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게 보관 금액이 준 퍼센트가 한 37%가 되고요. 그러니까 41%가 되고요. 주가 빠진 게 이제 한 37%. 그러니까 요 빠진 폭 자체가 주가 하락의 영향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성학개미가 테슬라를 줄이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아까와 데이터랑 합쳐보게 되면 테슬라를 그동안 빠질 때 계속 순매수했으면 판 사람도 있어야지 이게 균형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누군가는 테슬라를 계속 매도했고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했는데 그런 손바꿈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게 국내 비중이 거의 40%를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가 국내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줄지 않고 레버리지까지 고려하게 되면 테슬라 투자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그런데 아마도 테슬라 좀 늦게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테슬라의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팔았을 것이고 아마도 한 3년 이상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원래 테슬라는 이래. 테슬라의 변동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왜 기회야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 상황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유럽 증시도 0.5% 안팎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캬크 지수, 영국 푸치 지수 다 마찬가지고요. 요즘 유럽 증시에 상당한 관심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상승률로 따지면 15% 이상, 뭐 미국장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발 소식 관련해서 독일은 지금 법이 완전히 다 개정이 된 거죠? 재정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부분 말입니다. 네, 상원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유럽 전체를 놓고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독일이나 몇 개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이제 예외적으로 해왔고 또 지금 독일에서 이번에 통과했던 5천억 유로의 경기 부양책은 사실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EU 전체에도 관련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확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전체 이제 독일이 만약에 이제 5천억 유로 이제 2025년 올해 하반기부터 10년 동안 투입을 하게 되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죠. 크게 보면 이제 국방 예산 관련 GDP 2%까지 확충한다. 이건 이제 유럽 전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인프라 관련돼 있는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의존해왔거나 혹은 관련돼 있던 부분들이 이제 일대 개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방 네. 인프라까지 자체적으로 이제 전부 다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인프라는 항만이나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파이브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까지 확장을 하겠다. 여기에 이제 기후 순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국방 관련돼 있는 부분과 인프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이 당면에 있는 어떤 지정학적 혹은 정치적인 문제들 민감한 부분들을 해결하겠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독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증시죠. 1월달 이후로 보면 유럽 국가들이 가장 증시 상승률이 컸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 유로 전체도 봐도 한 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대안적인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이번 주 미국이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간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분석을 했지만 지금 현재 유로에서 변하는 이런 상황들은 펀더멘탈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숫자나 경기 관련된 지표가 나아진다라기보다는 향후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유로 증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참여하신 게 아니라면 지금은 이제 한 템포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좀 봐야 될 구간에 들어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월달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3월 중순부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독일 닥스 지수고 네. 우리가 유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로 전체 지수도 상승 이후에 지금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창기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면 눈치를 보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고 아마 이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이번 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아마 유로 증시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그렇죠. 미국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 증시와 역의 관계를 놓고 지금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한 템포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미국 프리마켓 상황 짚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의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내만여의 날 동안 4조 달러가 넘는 옵션이 만기됐음에도 꾸준하게 이어진 저가 매수세 덕에 뉴욕 증시 주요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경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는데요. 마지막 거래와 시간의 거래 모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현재 3% 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M7 기업들 모두가 그런대로 주가 반등을 보여줬음에도 기술 섹터 대장주 엔비디아는 유독 길을 피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프리장에서는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방산 섹터엔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보잉이 미국 정부의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덕분에 보잉의 주가가 크게 뛰었는데요. 해당 소식은 오늘 프리장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잉의 호재의 경쟁사이자 기존 미국 정부의 전투기 사업 파트너였던 록히드 마틴은 최대 6%가 넘는 주가 하락폭을 보여줬는데요. 프리장인 지금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를 진행한 페덱스의 경우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약세와 불확실성을 이유로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 넘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는 그래도 상승하고 있으나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 스포츠 의류업체 나이키 역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세 여파와 재고 또 소비자 심리 악화 등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는 최고 재무 책임자의 발언에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고 지금은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양자기술 친화 발언에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등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D-Wave 퀀텀이 가장 큰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프리장에선 가장 크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기업 존슨앤존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미국 내 제조시설 확충 등에 5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를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비용 지출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선호하는 움직임인 만큼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유 기업들에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다시 높이고 영구 점령까지 언급하면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제유가가 2주 연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유 기업 대장주 쉐보론의 주가 긍정적인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월마트는 소비재 기업 중 수출입 규모가 가장 크죠. 때문에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작까지 열흘 남은 오늘 장부터 주가 등락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달러까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을 시작으로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저가 매수세를 오늘 프리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작이 임박한 주의 첫 거래일인 만큼 PMI 등 각종 지표 발표와 유력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전반적인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프리마켓 상황 잘 보셨죠? 자,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7 테크주에 대한 투심은 아까 분수령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민감주들의 상황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지한 대표님, 대표적인 미국의 운송기업 페덱스 이게 이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좀 하향한 게 악재가 된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네요. 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충격파가 왔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을 했는데 오히려 이익은 조금 예상치를 넘어섰거든요.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이던스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운송과 물류, 그러니까 관세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져 있고 또 하나는 비용 인플레이션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운영비 전체가 차지하는 예상 관련된 부분이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다. 다음 분기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의 리스크,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레포트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조정을 단기간에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서서히 발생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근처에서 가격 조정을 추가로 받기보다는 아마 이 가격대에서는 저점을 좀 모색하는 기간 조정이나 좀 수렴하는 구간을 거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정도 단기간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음 분기가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단번에 진입하기보다는 장기간 분할로 진입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전통적인 스포츠 브랜드죠. 나이키. 아, 이것도 실적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매출 두 자릿수 감소에 대한 예상마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나이키는 근본적으로 경쟁사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좀 인기가 떨어진 면도 분명히 있고 여기에다가 이런 과잉 재고라든지 매출 하락,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도 또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죠.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는 중국 관련된 매출액이 한 두 자릿수 이상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펀더멘털이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쟁업체인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매출액이나 EPS가 나쁘지 않으면서 네. 나이키가 하락할 동안 주가가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그 전에 좀 장기간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나이키만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가 17% 이상 이 부분도 상당히 타격이 컸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 매출도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쟁업체에 비해서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고 이익 구조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상했던 실적이나 EPS 모두 이제 감소 중이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EPS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나이키를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지금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반 경기성을 좀 다진다라고 하고 관세 역량 이후에 생각보다 파월이 얘기했듯이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간다면 사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로 하면 180달러 정도에서 지금 68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커져 있고 아마 예를 든다면 오렌 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 혹은 변동성 투자 매크로 트레이더라면 지금 정도에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도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크다고 나옵니다. 다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를 할 수 있느냐 여부. 그러니까 연 단위 이상 보유가 가능한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가격대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각을 이제 좀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조정 속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유럽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이번 주에 보니까 중국판 다보스 포럼 보아 포럼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개막을 앞두고 있네요. 지금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 CEO들이 이 자리에 또 총 출동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큰 행사가 두 개가 연달아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중국 발전 포럼 CDF라고도 하는데 23, 24일 양일간 열리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중국판 다보스 포럼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어 포럼이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네. 뭐 기사 보니까 CDF 중국 발전 포럼 갔다가 비행기 타고 바로 넘어가서 네. 또 이제 보아 포럼 참여한다는 CEO들이 있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한미 그리고 이제 EU의 대형 이제
대형사의 총수들이 총집합하는데요. 뭐 삼성, 애플, 퀄컴, BMW의 CEO들이 자리를 할 것이고 기업들 간의 어떤 만남도 이뤄지고 뭐 이번에 특히 또 이재용 회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 이뤄질지 성사될지 이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뭐 빅테크 업체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뭐 항생테크를 비롯해서 일단 투자금도 많이 몰렸고요. 그런데 이제 또 떠오르고 있는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예라고 한다면 우리 소위 짝퉁 제품으로도 한때는 유명했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샤오미에 대한 관심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퀄러티의 기술력을 보여줬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와의 협업 이 부분도 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의 협업 가능성 지금 어떤 평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중국 발전 포럼 관련해서 국내에서 나온 기사 중에 가장 많은 게 레이진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만남 이게 가장 크게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샤오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전기차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뭐 테슬라 못지않게 요즘 테슬라보다 좋습니다. 20%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상당히 또 전기차 출하량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서 이 몸집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이게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경쟁 구도지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몸집이 커진 샤오미의 이제 전장 부분 굉장히 군침을 삼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회장과 만나가지고 이런 전장부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하면서 이 샤오미에 올라간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이제 고객사로 활용해가지고 이 전장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또 성과를 보일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샤오미가 이제 더 이상 대륙의 실수가 아닌가 봐요. 대륙의 새로운- 기적이죠. 네.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가능성.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때 네. 제대로 속 시원하게 짚어보지 못했는데 AI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마지막입니다. AI 글래스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이 생태계에 주목을 해야 될까? 네. 이번에 24일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샤오미에서 이 스마트 생태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과연 여기서 AI 글라스, AI 안경에 대한 얘기를 할지가 주목되는데요. 사실 뭐 제가 상해 탐방 갔던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지에서 많은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샤오미의 5월에 출시되는 이제 AI 글래스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스펙이 나오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누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AI 글라스에 대한 것이 발표가 되면 상당히 흔히 말하는 불쏘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폼팩터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다가오진 않는데 실제 중국에서는 일종의 이제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에 있어서 이 이어폰은 이미 포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폼팩터로 AI 글라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메모리 칩도 들어가겠고요, 뭐 이제 연산 칩도 들어가겠고요, 통신 칩 그리고 비전 센서 그리고 음성 인식 칩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이제 메타나 이제 애플의 이런 AR, XR 기기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의 이 글라스로 안경으로 출시되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네. 판매량이 상당히 기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새로운 신기술이 신수요를 만드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메타. 중국은 샤오미가 이런 AI 글라스의 시장을 이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프리마켓 이후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지표 일정은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시 반에 시카고 여는 전미 경제 활동 지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10시 45분에 내일이 발표되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합성 PMI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연설도 이어지는데요. 네. 연준 보스틱 총재의 발언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기업 실적 발표 일정으로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인투이티브 머신과 장 종료에 오클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은 이른바 연준 풋, 파월 풋에 기대고 있는 걸까요? 미국 경제를 신뢰한다며 이 경기 침체 우려에 선을 그은 연준과 파월 의장의 스탠스, 트럼프의 관세 여파를 너무 제한적으로만 본 것은 아닌지, FOMC는 끝났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완전하게 떨쳐내지는 못한 분위기도 읽혀집니다. 자, 시장이 보내고 있는 매크로 시그널에 대해서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드디어 FOMC가 끝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파월의 발언 해석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결과에 대해서 문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금리 동결은 시장 예상대로 실행이 됐고요. 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 경제 향방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완만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커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명확한 뷰가 정해질 때까지는 정책 결정을 빠르게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를 시장에서는 비둘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또한 양적 긴축을 이제 4월부터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중의 유동성을 그동안 줄여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최근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예고보다 빠른 관세부과 또한 최근에 있었던 이슈 부채 한도와 관련된 셧다운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좀 완화적인 색채를 좀 띄우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년경제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FOMC였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3월 FOMC 때 제시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3월 수년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했던 미국 경제, 실업률, 그리고 물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레인지의 변경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걱정했던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한참 장을 또 지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안도감을 주는 메시지를 좀 파월이 던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저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과 동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심리 지표로 볼 수 있는 ISM 서비스업 지수 올해 2월 기준으로 53.5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10월 달 저점을 확인했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가 동반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심리 지표 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실물 지표로 말씀드리면 이제 2022년 1분기 때 역상장을 했던 미국 경제가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까지 전분기 대비 연율로 평균적으로 2.7%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1.8%를 가정한다라고 하면 잠재 성장률을 실질 성장률이 0.9%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먼 미래에 발생한 현상을 좀 시장에 앞당겨서 좀 판단하는 것 같고 리셉션, 경기 침체 징후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동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증시 전망을 금리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달 FOMC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전망은 6월 정도에는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금리를 내리면 일단 증시에는 기본적으로 호재라는 인식이 우리가 등가 공식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게 고지고대로 적용이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관건이 물가 급등이었고 또 이로 인한 중앙은행들의 발빠른 대응으로 물가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여건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연준이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그 온기를 충분히 미국 증시가 반영해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을 팬데믹 이후에는 과거에 이제 미국 경기가 정말 좋을 때 그때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대응을 했던 사례들을 좀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지금 미국 경기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에 의하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데 이미 73% 정도 기간이 지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경기 확장이 앞으로
27%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확장이 끝나는 시점이 될 수 있는데 결국 큰 틀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경기 순환상 경기 확장이 이제 레이트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경기 둔화를 방패 삼아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키웠던 이유가 네. 트럼프의 관세부가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자극, 이로 인한 성장 둔화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올해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하나의 축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하향했지만 물가 전망치는 또 높였단 말이죠. 올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그 일시적이라는 게 과거 2021년과 데자뷰처럼 겹쳐진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더라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얘기 자체가 수정경제 전망 탭을 통한 물가 상승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혀 대비되는 원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트럼프 관세 부과가 일시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심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실행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올해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물가를 지금보다는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호 관세는 지난 2월달에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이제 트럼프가 했고 네. 사실 입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4월 2일날 트럼프가 상호관세 시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는 시점은 상당 부분 늦춰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호관세 자체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높일 여지는 있지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시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미국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네. 이 상품을 놓고 봤을 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정도 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를 자극하고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호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좀 받아들일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지금은 좀 너무 이제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파월의 일시적이라는 분석 자체를 좀 신뢰를 그래도 하시는군요. 크게 애둘러 말씀하셨지만 자, 네네.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 통화 정책에서 또 밝힌 거 양적 긴축 속도를 좀 줄이겠다, 감소하겠다 이 내용도 들어갔고 국채 감축 한도 10개월 만에 추가로 또 줄였습니다. 이건 네. 시장에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지난해 5월달 대비해서 이제 국채에 대한 월간 축소 규모를 이제 4월부터 50억 달러 정도로 축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시중의 유동성을 그동안 줄여왔었는데 속도 조절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시장이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깔려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월 FMC 전후의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로 인한 분위기가 고조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의회와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두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라는 그런 경계성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QT에 대한 속도 조절을 꺼내들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아직은 후자보다는 이 전자에 대한 의도가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금리 시장 그리고 증시 영향도는 올해 3월 전후로 금융시장 혼란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QT 규모를 줄여나가는 이 부분들은 일단 시장 유동성이 줄어든 데 대한 시장의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 의도들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모든 저희의 논의를 바탕으로 증시의 방향성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 올해 일단 점도표상으로 두 차례 금리 인하 네. 그대로 예정대로 간다고 치고 지금 시장에서 6월에 금리 인하 한 차례 정도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고 관세 다음 달에 나오고 네. 뭐 이제 하나둘씩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증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일단 3월까지는 꽤나 큰 조정을 지금 겪었단 말입니다. 이제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인가? 어떤 뷰 갖고 계십니까? 저는 미국 증시의 저점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지난해 8월 국면과 흡사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해 8월, 올해 3월 전후에 금융시장 혼란의 배경이 미국의 성장 둔화였는데 그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결과가 아직은 리세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걸 항상 확인시켜주면서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발빠르게 낙폭을 메꿔나갔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전환을 가지고 올 만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27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 사실 그 이전에 발표된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가 현재 마이너스 2.8% 역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블룸버그 예상치로서는 전기가 2.3% 성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가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치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반등을 도모하는 증시가 이미 시작이 됐고 아마 27일 1분기 GDP 속보치 결과 예상대로 나오고 또 28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PCE 결과 역시 CPI처럼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접어들기 전에 좀 발빠르게 좀 미국 증시가 상승 압력을 받는데 충분한 동인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서서히 마치고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예견을 해 주셨습니다.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